잘 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주사인 볼트 이주원, 세란 버핏 이세란입니다. 네, 저희가 함께 아침을 연 지 2주가 다 되어가는데요. 어떠신가요? 조금 더 알찬 하루하루가 되고 계신가요?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 핫 이슈부터 경제 생활에 꼭 필요한 이 지식들까지, 그리고 국내 주식부터 우리 미증시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우리 세란 씨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세란 씨, 우리 수민 씨와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던데. 그쵸? 네. 너무 질투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주원 씨가 긴장하셔야 될 게 저희는 저희 케미만 좋을 줄 알았는데 네네. 또 수민 씨랑 하니까 큰언니랑 막내 케미가 또 좋다는 평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아마 원래는 그냥 아침이었다면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벌써 2주 동안 여러분의 아침을 활짝 열어주는 아침 요정으로 함께 해주니까 그냥 우리 시작부터 든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또 저희 케미는 유쾌한 또 케미가 또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 좀 기대해보면서 오늘 첫 소식은 우리 세란 씨가 국내 주식 가져오셨는데요. 오늘 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또 어제 장은 어땠는지 한번 브리핑 해주세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에 힘입어 연고점을 이렇게 기록하던 코스피가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잠시 숨을 골랐던 장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9일 밤 제롬 파월 미국 연준의장의 상원 청문회가 예정됐고요. 11일에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파월의 발언과 지표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최근 상승분의 일부가 차익 실현 매물로 출회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에 상반기 증시를 주도했던 금융과 바이오 등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 반면 삼성전자, 인터넷, 2차전지 등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은 반등하며 순환매 보였습니다. 우리 8일 코스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시작하자마자 전날보다 4포인트 넘게 상승한 2866.81으로 상승하며 우리 4일 연속 상승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오후에 들어서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진입하며 상승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결국 전날보다 0.61% 하락한 2857.76으로 약보와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세를 주도했는데요. 이날에만 외국인은 5,298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3,471억 원, 1,875억 원 순매도하며 그동안 상승한 차익 실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승과 하락 팽팽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장 초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상 첫 파업에 들어가면서 우리 상승폭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0.34% 오른 87,4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우리 네이버가 1.43%, 카카오 2.17%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리 낙폭이 두드러진 종목으로는 삼성물산 4.08%, 삼성생명 5.02%, 삼성화재 3.66%, 하나금융지주 3.17% 등이 있습니다. 반면 이날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LG에너지솔루션은요, 테슬라 주가 반등에 0.28% 상승했습니다. 한편 우리 코스닥 지수 함께 알아봐야겠죠. 전장 대비 11.78% 오른 859.27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우리 코스피와는 대조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792억 원을 매수하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490억 원, 36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HLB, 삼천당 제약 등 그동안 수익이 두드러졌던 종목들은 우리 조정이 나온 반면 우리 줄곧 약세였던 에코프로 BM 4.47%, 에코프로 6.21% 반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경제 이벤트를 앞두고 상승분의 일부는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오고 부진했던 업종 중에서는 반등이 강하게 나오며 우리 순매수, 순매도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하지만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리 상장사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들이 기대되는 만큼 우리 국내 증시 더욱 강하게 상승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국내장에서도 많은 상승, 많은 핫이슈와 그리고 종목들의 핫이슈들 나올 텐데요. 오늘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굿모닝 인베 커뮤니티에 입장하시면 우리 이정호 멘토님께서 실시간으로 국내장 브리핑과 핫이슈, 공략주까지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장 굿모닝 인베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맛있는 수익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간밤에 미국 증시는 어땠나요? 네, 국내 증시 알아봤으면 미국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 어제 세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이 부분 수민 씨가 전달해드렸습니다.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 5월 미국 구인 건수는 시장 예상치를 넘겨서 22만 건 더 나왔습니다. 어쨌든 어제까지 비둘기파적 파월의 모습에 S&P 500 지수가 5,500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2.8원 오른 어제였습니다. 이런 미국 시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필수 소비재, 경제 소비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면으로는 6월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전 세계에서 금리 인상이 없었던 달이었기도 한데요. 정말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엔저와 강달러 추세가 바로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 2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까지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계속 가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한국 증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또 하나의 힘이 되어주었던 이 비트코인이 또 부진한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테슬라, 아마존 같은 이 우량주들이 조금은 잘 가주면서 미국 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결국 어땠을까요? 먼저 11일에 발표될 CPI 데이터 금리 인하감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과 대형 은행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이번 주 뉴욕 증시에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찍은 겁니다. 오늘은 다우 산업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나머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좀 보면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다시 1위를 탈환했는데요. 애플의 주가가 5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높인 겁니다. 애플이 시총 1위를 탈환한 것은 지난달 13일 이후 25일 만입니다. 테슬라는 어땠을까요? 지난주 매그니피센트 7에 재진입했었죠. 현지 시간으로 미증시 오전장에서 9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기술줄과 다르게 AI 모멘텀이 아니라 이 전기차 배송에 대한 안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달 2일 테슬라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약 44만 4천 대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예상보다는 1만 대 이상 높았습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8월 8일에 예정인 로보택시 행사에서 얼마나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 주가가 또 한 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미국의 CPI 결과가 이달에 발표되는데요. 월가는 헤드라인을 3.3%에서 3.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시간 11일 펩시코와 델타항공 등을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JP모건 등 미국 최대 은행들이 어닝 시즌을 킥오프합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미국 증시까지 저희가 증시만 보고 넘어가면 인베스테이너가 아니겠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하면 아까 세란 씨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QR 활용하셔서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더 좋은 시간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베스테이너 핫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세란 씨, 그렇죠. 첫 번째 핫 이슈가 뭘까요? 네, 오늘 세란 버핏의 핫이슈 비만 치료제입니다. 우리 최근 급등했던 바이오,
우리 페트론, 인벤티지랩, 옵투스 제약, 삼천당 제약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는 것일 텐데요. 우리 여름을 맞아 더욱 핫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 우리 다이어트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만큼이나 핫했던 게 식품과 바이오주다라고 어제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주는 우리 금리 인하에 민감한 섹터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투자가 받기가 쉬워서 우리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쉽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금리 인하는 제약 바이오계 큰 호재겠죠. 어제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우리 제로 식품 소개드렸다면 다이어트라는 글로벌적인 트렌드와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까지 힘입어 더욱 힘을 받는 바이오주. 오늘은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비만 치료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원 씨, 네.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기 돼? 네. 아니면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기? 뭐가 더 좋으세요? 당연히 전자죠. 당연히 전자. 먹고 싶은 게 저는 많으니까요. 네. 네, 저도 사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는 네. 음식을 먹고 싶어서 먹는 파로서 저도 어. 전자가 더 좋은데요. 하지만 요즘 국내외 주식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리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비만 오. 치료제입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이슈로 떠오르는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만은 예전에는 몸매, 보기 안 좋은 몸매다 이 정도로만 인식이 되었다면 요즘은 좀 더 중대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비만 인구가 2035년 19억 1,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 비만을 약과 의학으로라도 치료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전체 인구에서 우리 33.5%가 비만으로 집계되면서 치료제 수요가 가장 큰 최대 의약품 시장이자 비만 치료제가 가장 비싼 그런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만 치료제 기사를 보시면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비만 치료제 기사 요즘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항상 그 비만 치료제 앞에 당뇨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 비만 치료제가 당뇨 치료제에서 탄생한 거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아시려면 우리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호르몬 GLP-1을 아시면 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장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에 분비되는 아주 강력한 인슐린 분비 자극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분비 촉진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당뇨 치료제로 사용되었지만 이게 당뇨병 환자가 네. 배가 고프지 않은 듯한 그런 오. 부작용을 겪게 되면서 네. 그것을 비만 치료제로 바꾼 것인데요. 하지만 그 GLP-1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이걸 천천히 분해하도록 개량한 것이 바로 비만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는 GLP-1 유사체입니다. 이러한 핫한 이슈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여기도 머스크는 있네요. 노보 네.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우리 위고비를 맞고 1년 동안 13kg를 뺐다고 트위터에 올리면서 오. 이 비만 치료제 열풍에 가세를 더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우리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에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더 높여서 출시한 건데요. 이 오젬픽과 위고비로 체중을 감량했다는 후기와 함께 매년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 글로벌 제약 업체까지 비만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2030년에는 최대 107조 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는 인공지능이나 우리 2차 전지보다 빠른 성장 속도라고 합니다. 우리 없어서 못 팔 만큼 정말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비만 치료제. 하지만 우리 국내 증시에 줄 영향까지 살펴봐야겠죠. 우리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생산 확대를 위해 글로벌 생산 시장을 우리 확대하겠다고 나서며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롯데 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업계 반사 이익이 기대됩니다. 같은 GLP-1 제재인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 특허가 올해 풀린다고 밝히며 우리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개발에도 정말 큰 관심이 얻고 있는데요. 국내에선 삭센다 복제약을 펩진과 한독이 준비 중이고요. 우리 한미약품은 자체 파이프라인을 가동해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가장 핫하고 또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비만 치료제 시장.
오늘은 비만 치료제 시장이 핫한 이슈와 또 주목해봐야 할 종목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다만 우리 바이오주는 변동이 큰 만큼 투자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더 많은 실시간 핫이슈와 공략주들은 우리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우리 이정호 멘토님께서 브리핑 해주시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주사인 볼트, 주사인님은 네. 어떤 핫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주사위님 참 재밌네요. 네, 네, 제가 준비한 핫 이슈는 유리기판입니다. 이 한국에서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산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유리기판인데요. 사실상 이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기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존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반도체 기판이 아니라 원재료를 유리로 만든 반도체 기판입니다. 이 유리기판은 반도체 패키지 두께가 얇아지고 전력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면서 데이터 처리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리는 높은 전기 절연성, 열 안정성, 그리고 평탄도와 같은 뛰어난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특성으로 이 반도체 기술에 많은 이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고성능 컴퓨팅, 고밀도 통합 회로, 그리고 고속 데이터 전송이 요구되는 응용 분야에서 더욱 유리합니다. 특별히 유리기판 기술의 발전은 반도체 패키징 성능을 개선하고 칩의 크기를 줄이면서 전체 시스템 효율을 상승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유리기판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면 세라님 혹시 꿈꾸는 컴퓨터 같은 게 있나요? 꿈꾸는 컴퓨터라면 네. 저는 한 번에 막 여러 개를 볼 수 있는 창이 막 뜨는 컴퓨터를 원합니다. 한 화면에 이제 듀얼 모니터처럼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자세하게 뭐 아니면 막연하게 꿈꾸는 것들이 저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좀 우리 기업들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은 미국 현장 경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최 회장이 이번 출장에서 만난 빅테크 CEO들에게 글라스 기판의 기술 경쟁력을 소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최 회장은 미국 빅테크 CEO들과 연쇄 회동을 하면서 글로벌 AI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SK AI 전략을 공을 들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리기판의 발전, 이 반도체의 발전은 절대 AI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AI의 폭발적인 발전과 함께 기대되는 유리기판, 국내 기업들도 꿈의 기판이라고 하면서 유리기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쉬운 테마는 아닌 듯합니다. 최근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이 유리기판을 소개하다가 이 유리기판이 와작 하고 부서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에 주식 급락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노리고는 있지만 마냥 수혜로는 작용하지 않는 유리기판인데요. 세란 씨, 만약에 이 유리기판이 와작 깨트린 게 회장님이 아니고 직원분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그거 영상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회장님이어서 정말 다행이었다라고 그래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회장님이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리기판의 관련 종목들 살짝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반도체에서 우리 삼성 하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맨날 언급하는 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기에서 이 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SKC부터 YC캠, 필옵틱스까지 알면 알수록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핫 이슈에서 종목 이야기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멘토링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질문도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방송에서 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지식까지 또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네. 세란 씨, 이번 코너는 뭘까요? 네, 이번 코너는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속속하게 파헤치는 시간이죠. 네.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호하게 알고 있었던 경제 지식들부터 인베스테이너가 알려드리는 경제활동 팁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용어부터 바로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경제 용어에 비유하자면 모든 경제적 안정은 예산 결정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과정, 회사에서도 이 예산 관리는 정말
중요한 개념일 텐데요.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며 저축을 증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예산 관리에 도움을 드리는 많은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단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가 대화에서 자주 나온다면 좀 어른이 된 것 같은데요. 세란 씨, 이 이자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나요? 아무래도 저축을 할 때 좀 이자가 높은 곳에 해야 이득이기 때문에 그쵸, 많이 그쵸. 살펴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어른은 아닌가 봐요. 이자율에 대해서 사실상 저축에 더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자율은 대출이나 저축 상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대출을 받거나 저축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얘기하면 또 할 말이 많긴 한데 저희 인베스테이너 전해드릴 개념이 참 많기 때문에 다음 개념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투자로도 손실이 있어가지고 이자율 높은데 안정적으로 저축하는 게 마음에 들긴 하는데요. 네네네. 다음 소개해드릴 용어는 저희가 사회 시간에 자주 배웠던 경제 용어입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 우리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수요와 공급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당연히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더 많거나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할인해서라도 팔아야겠죠.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우리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정말 비싼데도 네. 너무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 잘 파악하셔서 투자에 적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자산을 모으기 위해 네. 우리가 또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수민 씨가 항상 참 순수하고 진지하고 이렇게 잘 설명해 준 게 있었죠. 인플레이션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생활비와 소비 패턴에 영향을 줍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돈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란 씨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가장 잘 알아야 하는 투자 지식입니다.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할 때 이 투자 지식이 꼭 필요할 텐데요. 네. 주식, 채권, 부동산, 다양한 투자 방법과 리스크 관리까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한다면 네. 아마 투자 관리 잘 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세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부가세나 소득세잖아요. 네. 이것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줄이는 방법도 경제 지식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 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개인 재정 건강을 유지하고 또 비즈니스의 변형을 이뤄줄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생활 속 경제 이야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네. 오늘은 막상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네. 설명해 보려면 약간 조금 애매한 그런 지식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막 기초를 쌓아야 활용도 하고 응용도 하니까요.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유익한 정보들 정말 많이 알 수 있는 곳이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참 많이 언급하고 있죠. 이 지금 중간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인증하셔서 QR 활용해 보세요. 저희가 멘토님과 함께 계속해서 좋은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네.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뵈야겠죠? 네, 우리 2부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우리 핫이슈와 종목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힘차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유리기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좀 이해가 가셨을까요? 네, 2부에서는 이렇게 퀴즈를 풀어가면서 완벽히 체화를 시켜보는 시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그 전에 우리 퀴즈를 맞춰줄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세란 씨 각오가 있을까요? 퀴즈 제 유리기판 네. YC캠으로 또 추천 종목이었거든요. 오, 저희 맞죠, 추천 맞죠. 종목으로 수익을 또 안겨줬던 네. 만큼 유리기판 다 맞춰보겠습니다. 다 맞춰보겠다. 정말 완벽한 각오입니다. 그럼 퀴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대신 요것을 사용한 게 유리기판이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뭘까요? 너무 쉽지 않나요? 네, 유리입니다.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을 원자료로 만든 반도체 기판이 원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기판이고요. 이 유리 기판은 우리가 유리를 원재료로 만드는 것이 유리 기판이겠죠. 그 다음은 그래서 이 글라스 기판을 적용하면 반도체 패키지 두께가 땡땡지고 전력 사용량이 땡땡으로 줄어 땡땡땡땡도 기획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요거는 좀 우리 세란 씨가 맞춰주시겠어요? 와우, 정말요? 네. 글라스 기판을 적용하면 네. 아무래도 패키지 두께가 얇아지고요. 맞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반 정도로 줄며 네. 그게 뭐가 개선될까요? 용량이 개선될까요? 너무너무. 근데 비슷하죠? 진짜 세란 씨는 항상 느끼지만 되게 접근이 되게 좋아요.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되게. 그럼요. 네. 비슷합니다. 데이터 처리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이 유리 기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유리 기판에 또 장점이 있죠. 유리 기판은 표면이 이러이러해서 미세 회로 구현이 용이하고 열과 모모에도 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맞춰보시겠어요? 우리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판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약간은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세 회로, 밀도가 높은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유리기판 때문에 좀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열에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괜찮거든요.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녹아요. 그렇죠. 휘어집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은 좀 개선한 것들이 이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표면이 평탄해서 미세 회로 구현에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열과 휘어짐에 강합니다. 다음입니다. 넘어가 줄까요? 네. 유리기판, 안 됩니다. 이거 보셨나요, 혹시? 못 봤어요. 못 봤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도 못 보셨죠? 네, 지난해 유리기판 사업이 진출을 선언한 땡땡은 땡땡 달러를 투자했다. 혹시 이거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인텔은 알아요. 인텔을 아세요? 네. 저는 이거 완전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 세란 씨한테 딱 넘겼거든요. 인텔은 압니다. 네, 근데 몇 달러일까요? 그거 좀 많이 해야 되니까. 네, 많이 하죠. 100억. 100억 달러? 10억 달러입니다. 네, 그렇다 해도 저희 한화로는 한 1조 가량 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할 때 이렇게 크게 하는 거는 다 이제 선견 지명이 있고 그거에서 오는 좀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유리기판 최근 들어 더욱 사랑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제가 일부에서도 이걸 떼놓고는 반도체 유리기판을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은 예상하고 계실까요? 요즘에 요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혹시 맞추셨을까요? 네, AI입니다. 요거 못 맞추면 조금 아쉽죠? 네, 그쵸. 그 다음 보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삼성전자는 유리기판의 산업 기업이다. 맞을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삼성전기라고 했으니까. 와, X. 역시 옆에서 들으시니까 X, O 이런 거는 너무너무 쉽죠. 네. 저는 삼성하면 삼성전자가 참 많이 떠오르긴 했는데요. 이거 보면은 삼성전기가 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많이 산업을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삼성전기도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공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SKC는 뭐뭐뭐 반도체 뭐뭐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부분도 좀 저희 방송을 좀 열심히 챙겨 보셨더라면 요거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이걸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SKC가 정말 괜히 이걸 수혜를 받은 게 아니다. 요즘 핫한 산업이란 산업은 다 하고 있구나. 반도체는 물론이고요. 이거와 이건데요. 이건 뭐냐면 2차 전지 아셨나요? 2차 전지 에코 형제들은 참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SKC가 2차 전지라는 것도 조금 놀랬고요. 그 다음은 친환경 사업입니다. 이 부분 제가 삼성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친환경 사업을 ESG 같은 거죠. 이제 이 SKC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SK의 가치를 SKC의 가치를 올려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YC캠, 이 세란씨 전문이죠. 세란씨 그쵸. 전공 맞죠? 그렇죠. 네. YC캠은 모모 공정 재료 및 제조 산업을 영위 중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YC캠은 유리기판 주로 봤는데 네. 반도체 공정 재료일까요? 오, 어떻게 딱 아셨어요? 그냥 느낌적으로 통해요? 그쵸, 느낌이죠. 이 텔레파시가 YC캠과 약간 통하고 있습니다. 얘가 말하고 있나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종목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야, 나 이제 오를 거니까 살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 공정 재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YC캠의 전망은 어떨까요? 퀴즈를 좀 마무리해봤는데요. YC캠의 전망은 사실 2022년만 해도 11월까지만 해도 만 원 아래에 형성되어 있는 주가였었습니다. 관련 업종들의 호재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상황에서 이 유리기판의 열기를 YC캠 자체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피롭틱스는 어떨까요? 피롭틱스 기억하시나요? 수민 씨가 소개해드렸던 OLED 레이저 장비와 2차 전지 공정 장비를 주요 제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OLED 디스플레이 레이저 가공 표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으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업계 최고 기업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반도체 패키징 공정 장비 TGV 양산 장비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술 관련주들이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는 점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전기차 캐즘을 불러일으켰던 요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유리기판에도 어떠한 살짝의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리기판 플라스틱에 비해서 잘 깨지겠죠. 유리는 좀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어쨌든 잘 깨지니까요. 그리고 무게도 살짝 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비용도 좀 특수한 유리를 쓸 경우에는 훨씬 많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제가? 없애면 된다고 했습니다. 참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이런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유리기판의 기대는 더욱더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리기판 완전히 한번 타파해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유리기판 넘어가서도 다음 퀴즈도 준비를 해놨는데요. 제가 세란 씨에게 바톤을 넘길 때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한번 기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주는 아침 요정 세란버핏과 함께할 오늘의 마지막 순서는요. 오늘도 역시나 종목을 자세히 더 깊게 살펴보는 돋보기 퀴즈 타임입니다. 오늘은 21세기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우리 이슈와 퀴즈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QR코드로 실시간으로 맞춰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바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주원 씨, 네. 제가 일론 머스크는 네. 역사상 땡땡땡땡 사람이다라는 문제 드렸었는데 네. 답이 기억나시나요? 네, 너무 자극적이어서 기억이 납니다. 역사상으로 가장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이었죠. 네, 우리 일론 머스크 역사상 정말 최고 돈으로 많이 잃은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주가가 급등하고 폭등하고 급락하는 우리 글로벌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인데요. 테슬라 주가가 65% 폭락하며 재산 253조를 날린 정말 역대 가장 돈을 많이 잃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이 일론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선정적이라고 하셨는데 직접 네. 올리신 거니까. 이게 트위터에 이렇게 올리시면서 나의 다이어트 비법은 간헐적 단식과 위고비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때 그 위고비가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 글 하나로 당연히 화제가 크게 되면서 위고비 판매량은 250%까지 상승했고요. 현재는 품귀 현상으로 기존 당뇨병 치료제에 쓸 것도 없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는 또 역설적인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기업은 최근 테슬라의 땡을 이겼다. 뭘까요? 혹시 설마 시가총액을 이겨버린 건 아니겠죠? 정답입니다. 우리 비만 치료제 기업은 최근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이겨버렸습니다. 우리 일론 머스크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세를 탄 위고비 개발사 노보노디스크, 그와 함께 현재 비만 치료제 업계에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는 우리 릴리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우리 릴리 10위,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12위, 테슬라 13위에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요즘 다소 부진한 경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미 화이자, 존슨앤존슨 같은 업계 선두들을 제치고 우리 비만 치료제들이 우리 제약주의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질병인 우리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알려졌지만 그보다는 아름다운 신체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거스르기에 우리 비만은 약간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원 씨는 다이어트 방법 있나요? 저는 딱히 다이어트 방법은 없고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간헐적 단식을 좀 유지하는 편이고요. 또 건강한 거 많이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주원 씨처럼 이렇게 체중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도 많지만 네. 약간 의지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체중 감량 약물, 보조제, 그리고 전자기기 등 항상 우리 다이어트 보조 제품은 항상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가 우리 증시를 좌지우지하게 된 걸까요? 이번에 나온 3세대 비만 치료제는 과거 비만 치료제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세대 다이어트 약은 알약 형태의 경구약이었는데요. 효과는 미비한 데 반해 우리 부작용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2세대 다이어트 약 2017년 출시된 삭센다가 대표하는데요. 삭센다 또한 우리 위고비와 같은 회사죠. 노고 노디스크가 출시한 제품으로 동일한 글루펩타이드 유사체 성분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 비만 치료제입니다. 여기서 아까도 소개드렸었는데 네. 비만 치료제의 탄생은 땡땡에서 시작됐다. 오, 비만 치료제 탄생은 땡땡에서 시작됐다? 네, 기사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당뇨병 맞아요. 치료제. 당뇨 치료제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GLP-1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이렇게 자극해서요. 네.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투약했더니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 소화가 늦게 되면서 배가 부르고 포만감을 느껴서 식욕이 감퇴되고 체중이 빠지는 효과를 얻으면서 이런 것을 처음에는 뭐라고 여겼을까요? 오, 2세대 비만 치료제 삭센다. 그건 이따가 할게요. 네. 네, 이런 좀 더 지속되는 개조가 있는데요. 네. 이걸 좀 더 이런 호르몬
네. 있으면 어때요? 다이어트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너무 빨리 사라지니까 배가 금방 고프니까 네. 얘를 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게 한 게 이걸 유사체, GLP-1 유사체를 만든 게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아, 네. 이렇게 활용한 게 바로 이 삭센다인데요. 네. 부작용이 적고 그래서 2019년 네.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면서 전성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 단점이 있었어요. 네, 뭘까요? 삭센다의 너무 단점. 음. 약간 그 과한 배변? 와, 과한 배변. 네. 힌트를 드리자면 네. 1세대는 알약 형태였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삭센다는 네. 투약 방법과 비싼 아, 가격이었습니다. 네. 우리 삭센다 어떻게 생겼냐면 똑같이 우리 주사기 형태로 생겼어요. 네. 주사기 형태로 생겨서 이게 투약 방법도 약간 힘들었는데요. 네. 정말 이게 보험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인데 매일매일 맞아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3세대 위고비는요, 주 1회 투약하면서 약 2배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일라이 릴리도 우리 25.3%의 체중을 감량해주며 3세대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을 양분하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우리 인슐린 주사제를 제조하던 회사였는데요. 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식욕 감퇴, 체중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걸 뭐로 판단했을까요? 뭐로 판단했냐고요? 네. 식욕 감퇴와 체중 감소는 뭐뭐였다. 뭐였을까요? 바로 네. 부작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인슐린, 이게 혈당 감소를 하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살이 빠지니까 네. 이게 부작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역발상으로 네. 그렇다면 이 부작용을 활용해서 비만 치료제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비만 치료제가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화이자의 비아그라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또한 우리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부작용으로 탄생한 약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네, 신기하네요. 우리 노보노디스크의 당뇨약 오젬픽에서 위고비가 탄생했고요. 네. 일라일릴리 당뇨약 마운자로에서 젯바운드가 탄생했습니다. 주원 씨, 우리 네. 한국이 아시아에서 비만율 몇 위를 차지할 것 같아요? 굉장히 낮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10위? 한국의 성인 비만율은 아시아 1위입니다. 21년 기준 한국의 성인 비만율은 38.4%로 우리 아시아 1위를 달성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비만 치료제 수요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비만 치료제 최초로 상륙한 아시아 국가는 어디냐면요? 네. 제가 어딜까요? 말할까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상륙한 거 한국인가요? 일본입니다. 오. 신기하죠? 올해 네. 2월 22일 최초로 일본에 상륙했는데요. 한국에도 지난해 4월 식약처 특허는 받았지만 아직 수요가 너무 많아서 아직 출시 일정까지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젯바운드 또한 국내 출시일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3세대 비만 치료제 기다리기만 하고 있을 우리가 아니겠죠? 네. 우리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제약사 중 우리 한미약품이 글로펩타이드 유사체 기반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 우리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한국형 비만약을 목표로 우리 당뇨병 신약으로 개발 중이던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비만 치료제 타깃으로 바꿔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미약품은 이 물질을 체중 감소와 우리 혈당 조절 효능을 확인한 후에 3년 내에 상용화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2013년 동아제약에서 인적 분할에 설립된 우리 동아 ST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회사 뉴로브 파마추티커스가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인 우리 DA1726을 미국에서 첫 환자 투약을 실험 중인 예정이고요. 삼천당 제약은 먹는 비만 치료제를 우리 최초로 만들겠다 해서 자사주를 팔아 600억이 넘는 자금 확보를 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또한 당뇨 비만 치료제 PT403과 404를 개발하고자 우리 글로벌 비만 치료제 회사들과 개발 및 기술 수출 협약을 맺은 우리 펩트론. 근데 펩트론이 하고 있는 PT403, PT404가 네. 우리 비만 치료제 시장의 핫한 재료로 떠오르면서 우리 펩트론도 요즘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당뇨 비만 치료를 위한 장기 지속적 주사제를 개발 중인 인벤티지 랩도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비만 치료제 세계적 수요에 따라 땡땡땡땡의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데요. 네. 어딜까요?
저 이건 진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 치료제 너무 많이 팔려야 되니까 공장을 또 세워야 하잖아요. 네. 하지만 공장을 세우면 또 2, 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팔아야 하기 때문에 네. 위탁 업체, 그거를 CDMO라고 합니다. 우리 위탁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의약품 생산 시설에 2,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생산 업체가 추가 계약을 몰리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후발주자였던 롯데 바이오로직스 함께 수혜받지 않을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역시 TMI 문제로 준비했는데요. 네.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GLP-1 유사체 기반 약물 네. 이게 바로 비만 치료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비만 치료뿐만 아니라 땡땡땡땡 효과도 오.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뭘까요? 일단 당뇨, 당뇨, 비만, 비만, 그거랑 함께 올 수 있는 게 치매. 치매. 왜 갑자기 치매가 나오죠? 약간 당뇨, 비만, 치매 이게 좀 같이 가는 성인병 아닌가요? 그래요? 네, 그러고 또 좀 긴 게 또 있네요. 네. 긴 게 뭐가 있을까요? 호르몬 문제니까 갑상선? 시도가 아주 좋아요. 네. 정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중독 치료, 치매, 어. 우울증, 파킨슨병, 난임입니다. 우리 그렇구나. 뇌 도파민 수치를 조절해 중독이 치료되고요.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효과,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의 효과로 자살률 감소, 막 네.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 보호로 파킨슨병, 그리고 네. 체중을 줄이며 남녀 모두 생식 활동이 어. 활발해지며 난임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건 아직은 입증되지 않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다 된다면 과연 21세기 만병통치약으로 불릴만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정말 가장 핫한 트렌드죠. 헬스, 웰니스로 인한 다이어트 열풍과 먹는 즐거움은 챙기면서 우리 다이어트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 헬스 플레저. 어제는 제로 식품을 소개해드렸다면 오늘은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은 우리 비만 치료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것으로 오늘 화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준 굿모닝 인베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아쉬우시다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소통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굿모닝 인베 함께 떠들 수 있는 우리 굿모닝 인베 커뮤니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이정호 멘토님께서 장 브리핑과 공략주까지 소개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로 우리 커뮤니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 방송에서는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종목의 가치 판단 및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